선거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낭비되고 상처도 많이 벌어져. 왜 이런 일이 악순환이었어요? 첫째는 그 원인이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교권이 감독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권 집중. 교권이 집중되니까요. 그 교권을 탈취하려는 정치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파벌 정치가 흥행하니까 선거가 과열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가 과열되니까는 금권 선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장정에 보면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진짜는 선거법이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관련 재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선거가 관련된 많은 이렇게 소송 문제가 발생. 참 이게 정말 나는 그 원인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법은 멀쩡히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요? 악순환이죠.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어디나 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동기가 있듯이. 제가 가만히 감독의 역사와 이 그동안 선거 사태를 보면서요. 선거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낭비되고 상처도 많이 벌어져. 왜 이런 일이 악순환이었어요? 첫째는 그 원인이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교권이 감독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권 집중. 교권이 집중되니까요. 그 교권을 탈취하려는 정치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야당, 여당, 정당이 있듯이 우리 감리교 안에도 해방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부끄러울 정도로 있었어요. 교권이 집중되어 있고요. 파벌 정치가 흥행했고요. 그다음 파벌 정치가 흥행하니까 선거가 과열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가 과열되니까는 금권 선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금권 선거가 일어나서 타락이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감독의 권위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해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광범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선교 동력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리교가 서서히 쇠퇴하고 감리교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요. 이 교권 때문에 그래요. 교권 때문에. 선거법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돼 이게. 전체 구조를 보면 다 원인이 감독제도로 가는 집중된 교권 때문에 정치 파벌이 생기고 선거가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부패하고 금권 선거가 난무하게 되고 감독권위가 실추되게 되고 선거 동력이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만 바르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런 구조 속에서 큰 틀에서 접근해야 의회 구조, 의회법, 감독법, 재판법, 선거법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장정 개정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버려둬야죠. 모르면서 하라고 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지난 12년 동안 저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겪었고요. 특히 아직도 현존해 있는 것은 금권 선거입니다. 선거법을 강조하고 부정선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넣었어요. 최근까지도 많은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직도 은밀하게 선거 때만 되면 벌써 이게 금권 선거 조짐이 보이고요.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고치고 내가 사회의 변화와 우리 한국 사회 변화와 같이 우리 교단을 비교해 보면요. 1992년도쯤인가에 선거 부정 방지법이 있었어요. 사회에는요. 부정선거 방지법, 선거법이죠. 그리고 2005년도 10년쯤 지난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졌어요. 공직선거법. 이 지방선거니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과 통합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지금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됐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선거운동 방법법, 후보자 자격이니 선거권자의 자격이니 세부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정말 국가법이라고 그러지만 심의라고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엉뚱한 것만 흉내냈어요. 진짜 다른 거 배울 거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2015년인가 6년도부터 그 유명한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청탁하잖아요. 크게 처벌받습니다. 밥 사주는 거 3만 원 이하인가 그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고요. 그 이상 되게 되면 다 계획 오버되고 100만 원 이상의 무슨 뇌물이 간다거나 선물이 가면은 징계받습니다. 이게 1년에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뇌물죄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전에 같으면 선거 때 되면 봉투, 개원 선거 그러면 정말 봉투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우리 젊어서 보면요. 참, 왜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유혹받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 모임에 갔더니만 봉투 주. 누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야, 그걸 왜 받아? 갖다 들어줬대. 들어주면 그 돈 배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는 거야. 아니,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흥행했어요. 사회선거. 지금 공직선거법. 이렇게 선거 부정선거 방지법이라든가 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사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같은 시대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 더 공권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선거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아주 교묘하게 같은 동시대에 왜 사회는 그렇게 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더 뒤틀리는 이게 꼬이는 일을 했을까? 부끄러워요. 교회는 빨리 그런 걸 더 했었어요. 교회는 더 청렴하고 정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교회를 보고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거고, 교회가 경종을 울려야 사회들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반대가 돼 있어요. 이것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이 선거법은 있지만은 선거법을 다 준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이 선거 관련 교회 재판이 부실해서 그래요. 단적으로 말하면요, 선거관리원들이 선거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난 지금까지 선거관리, 대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교회법으로 가든 사회법으로 간 이 사건을 보면요, 선거관리를 잘못한 선거관리회가 한 90%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원인이 다 그래. 잘못은 선거관리를 잘못해놓고 나서 그 결과는 엉뚱한 사람들이 입히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거관리를 잘못했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또 거기 소위원회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관련자들이 고발당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선거관리위원장 딱 한 번 있었어요. 수많은 경우가 있었지만은요, 다 덮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있으나마나 하고 부정행위는 계속 반복되고 금권선거 반복되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재판에서 금권선거를 가지고 당선 무효 판결을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총회특별재판에서. 전용재 감독 회장 때 그랬는데, 돈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그게.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해. 총회특별재판이 우리 감리교회 최고통일특별재판이 판결로서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해가지고 감독회장을 그만뒀던 게. 그럼 다음에 사회법에 가서 살아 돌아오긴 했어. 하여튼 묘해 이게. 사회법에서는요 어떻게 판결했냐면요, 고등법원에서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총회특별재판에서 선거법에 따라서 당선 무효라고 금권선거 때문에 당선 무효라고 했는데, 서울 고등법원에서는요, 너희 선거법에는 특히 행정재판법에는 그런 재판을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규정도 없는데 그런 판결을 내렸냐. 그래서 그거를 바꾸니라고 또 몇 년 걸렸어요. 지난 입법회의 때 이철 감독 회장 시절에 딱 한 줄이 들어갔어요. 어디? 교회 행정재판. 교회 재판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재판법이 있고 행정재판법이 있는데, 행정재판법 맨 마지막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의 종류에 보면은 선거재판을 하도록 딱 문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게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총회특별재판이 선거 무효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항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재판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걸 못했을까. 사회재판에서 그런 경종을 울린 거예요. 너희들 행정재판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선거재판 하라고 있는 게 없잖아요. 선거재판. 다른 거 하라고 돼 있지. 그 입법회의 때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될 거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재판법을 잘 만들어야 선거법이 바르게 적용돼요. 재판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을 해야 선거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아무리 선거법이 좋아도요, 어긴 사람을 재판에서 다루지 못하고 덮어두고 늘 그렇게 해요. 제가 수많은 걸 겪었어요. 안 돼. 엉터리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당선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한다. 그 눈치 보고, 심지어는요, 이 선거 관련 재판은 고발 기간이 정해졌어요. 30일, 총회전 30일까지 하라든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재판위원들의 임기는 총회에서 총회까지입니다. 근데 새로운 총회가 오게 되면은 당선자들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총회가 되게 되면은 재판위원들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아무리 고발이 들어가도 그 총회 회기 내에 한 30일이나 얼마 안 남은 회기 내에서 재판을 마쳐야 되는데 재판위원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리 고발이 들어가고 사건이 접수돼도요, 재판위원들이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러다가 그냥 새로운 총회가 오게 되면 재판위원들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임을 하게 되고 감독회장 취임식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사건은 그 전 총회 재판위원들이란 사건들은 다 폐지되고 없어져 버려요. 기간도 고발 기간 이런 것도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보를 공개를 해야지.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안 하니까는 증거 자료를 가져야 이게 무슨 할 거 아니에요. 소를 제기한다거나 무슨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법은 있지만은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선거 사태가 일어나는, 아주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좀 잘못됐어요. 자,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하고요. 하여튼 그 선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3자가 하는 부정행위,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의 선거 부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누구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 시켜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3자가 부정행위 하는 거. 그걸 지금은 우리도 공직선거법을
차용해가지고요. 산자가 하더라도 그 교회 장로나 아니면 누가 하더라도 아니면 같은 정치 조직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이 후보자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후보자가 처벌받게 돼요. 산자 부정 행위를 후보자의 행위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함부로 처신하면 안 돼요. 우리 공직선거법도 선거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선거운동원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후보자가 연쇄 책임을 져요, 보통. 그런 것은 참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라고 보고. 그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선거법 없애고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떠냐, 제비. 오래전부터 근데 이게 나왔어요. 제비. 복잡한 선거운동 왜 하냐,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합니다. 제비. 지금도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교단이 있을 거예요. 직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하는데 그건 얼마 안 되는 조직이 수가 얼마 안 되고, 요즘 시대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한 게 아니고 금권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권 선거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자는 거죠. 동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성숙한 시대에 제비 뽑기를 한다 그러면 후보자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해요? 참정권자들이 이게 우연을 바라고 제비 뽑기 하면 되냐고. 그걸 이 시대에, 이런 시대, 이제 법이 잘 만들어지고 이성과 합리가 중시여기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제비 뽑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웃을 것 같아. 그쪽 똑바로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우리가 현대에 맞지 않죠.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정화해야지. 선거 부정 금권 선거 한다고 그거 싫어서 제입법 그런 거나 꼴이 웃어. 경품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재판법 제가 여기 10가지를 개정 방향을 10가지를 했는데 그냥 큰 틀만 이걸 읽어보겠어요. 선거법 위반 고발을 활성화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700만 원을 내야 돼, 일단. 그 누가 700만 내고 합니까? 그건 뭐 정말 바보나 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누가 그거 합니까? 그런 것도 선거 공영제를 해가지고요. 돈 안 들이거든 누가 고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고발해야지 되는 거지, 이걸. 돈 내고 해라. 그 누가 돈 내고 합니까? 그 다음에 심사와 재판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 규정을 보완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이 이건 선거재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임명권자가 있어요. 감독회장이 임명권자인데 임명하는 사람들이 많아. 점점 비중이 많아져요. 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감독이 임명을 하는 그런 심사 재판인들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는 권력의 예속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신뢰가 뭐냐면요. 총회 특별재판위원이 14명이에요. 지금은 숫자가 늘어났지만은 14명인데 감독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감독회장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서 이 감독회장이 임명했던 재판위원들, 변호사도 있고 또 장로 재판위원도 있고 또 목사 재판위원도 있잖아요. 숫자가 많아. 한 5명 이상 되죠. 누군가가 감독회장한테 기피 신청을 해. 이해 당사자가 아무개 재판위원을 이 사건에서 손대게 합시다. 어느 변호사가 이 재판에 불공정한 것 같은 게 손대게 합시다. 감독회장한테 그걸 올려. 정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독회장이 이렇게 봐서 아무개 재판위원이 자기 측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어 보니까. 그래서 감독회장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그냥 그렇게. 그러고 나서 통지를 보내. 기피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해본 바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기피를 결정함. 보내면은 그 받는 순간에 그 재판위원은 재판에 관여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낭패입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판결문 행정재판 위원장 하다가 판결문을 쓰다가 그 통지를 받았어. 근데 손 뗐어. 딴 사람이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판결한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 사회법 그 비화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법정 구속되기도 하고. 그거는 부정을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덮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런 그 행정 책임자들의 부당한 편파적인 행정 때문에 올바른 판결이나 심사가 되지.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거 무효 소송을 이제 우리 선거 관련 무효 소송을 행정재판법에 따라서 감리교 총회 특별재판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법 우선주의라는 게 나오는 게 교회법 우선주의. 근데 교회법 우선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을 잘 고치면은 구태여 교회법 우선주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은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교회법 우선주의를 어기고 사회법에 가면은 출교를 시키겠다. 이 벌칙이 강화된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해요. 책임적이지 못해요. 아니, 사회법원에서 재판관들이 너희들 선거 잘못했어. 선거 무효야. 행정 잘못해서 이 사람 면직한 게 그게 법에 어긋나. 헌법에 어긋나. 그렇게 판결해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재판을 잘못한 거죠. 사회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근데 사회법에 갔다고 소송을 했다고 해서 이걸 출교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이 있어. 재판 청구권. 그 재판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교회 재판에서 벌칙을 추결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벌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고 뭐예요? 왜 사회법에다 고발했냐는 거죠. 너 추교야. 그게 사교지 왜 사교? 누가 교회에 누가 낳겠어요? 억울하면 우리 헌법의 권리에 따라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권한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든 이기든 간에 자기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교회가. 이걸 교회에서 맞고 가면 너 죽어? 너 추교야? 그렇게 벌칙을 만들어. 그게 다 감독회장 한 사람들을 또 감독 한 사람들이 다 그 입법부에 들어가서 장정개정위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냐고. 이게 이성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성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정을 폐지하고 개정해야 되고 고쳐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그리고 왜 장정을 불필요하게 많이 바꾸냐.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게 기준이 없으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총회 때 선거하니까는 뭐 1년 내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화 감독회장 때 선거일을 따로 총회일과 달리 정한 다음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네. 그것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개월이라는 건요. 근본 선거를 하라고 방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2개월이면요. 그 다음에 이게 20일 이내로 줄었어요. 그러면 잘 됐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몇 년 있다가 6개월로 늘어났어. 운동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어요. 아니 이게 6개월 동안 선거운동 하려면 그 후보자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법은 2년 뒤에 바로 폐지됐어요. 내가 그 법을 만들었을 때 내가 펄펄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식한 일이냐고. 20일도 길다고 한 건데 어떻게 6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냐.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그러면 임기가 2년인데 6개월 동안 선거운동해.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기 끝나기 전에 또 선거운동도 시작되고. 그럼 맨날 그조차 평신도들은 그것만 하냐고. 왜? 목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전처럼 지금 2달 됐나? 확 줄었어 이렇게 또. 내가 지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 다 빨리빨리 폐지하고 그런 법을 왜 만듭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그런 법을 지금 최근에 만든 법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선거권자 문제. 전에는 연회에서 연회 기간에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했어요. 정의원 11년급 이상의 정의원과 동수의 평신도. 그럼 숫자가 딱 나와.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정의원이 1년급부터 모든 교육자, 동수의 평신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회원에 자격이 된 사람들, 연회원으로 온 사람들은 다 감독 선거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뽑을 필요가 없어요. 연회에서. 그렇게 지방에서부터 명단에 올라가잖아요. 지방에서 정의원, 동수의 평신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회원이 되는 거예요. 다 선거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연회원은 선거권자. 이게 간단해. 그런데 어떤 규정이 만들어졌냐면요. 장로들이요. 자기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해서 연회원이 아닌 장로들도 선거권자가 되게 하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의회주의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이 돼야 선거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에서 장로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방에서 연회원이 안 되는 장로들도 있어요. 많이.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회원보다 장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연회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거권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 규정이 지금 있는 규정이요. 연회원 아닌 장로들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연회원 중에는요. 자기 교회 개체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는요. 권사나 집사도 연회원이 가요. 왜? 정의원과 동수가 각 교회에서 정의원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장로가 없으면 권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 장로가 아닌 사람도 연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로가 아닌 권사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선거권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회원이 아닌 장로들이 거기 끼어들게 돼 있어. 우선권을 가지고. 이건 밀리는 거예요. 연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나 집사가 밀려요. 그 무슨 하냐 그게. 연회 회원이 돼야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법으로 장로들이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지난번에 제가 이걸 불합니다. 감리교 의회주의가 망가졌다. 근데 그걸 폐지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장로 정치가요. 무슨 의회주의고 뭐 이거 없어. 지들이 가서 이거 실력 행사한다. 앞으로 아마 큰 소용돌이가 또 한번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선거법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강의록을 좀 보셔서 판례나 또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도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